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걸어가던 인도를 향해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돌진을 합니다. 순식간에 달려든 차량이 시민들을 덮쳤고요. 차량에 지나간 인도 위로 가드레일은 그야말로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어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굉음이 아주 크게 발생하면서 멀찍이 떨어져 있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췄고요. 인근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모두 깜짝 놀라면서 창가에 이렇게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예. 사고 직후에 일대가 경찰과 소방에 의해서 통제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현장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상황입니다. 예. 60대 운전자가 몰던 국내 제조 고급 차량. 역주행인데다가 인도로 돌진을 하면서 저녁 시간대 술 한잔 걸치고 나온 분들 또 집으로 귀가하는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또 인도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죠. 소리가 이게 난 전쟁 난 줄 알았어. 엄청 컸어. 여기서 큰 소리가 나길래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검은 승용차가 한당 0.001초 차이로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해서 저 도로가 있는데 딱 서더라고. 근데 너무 컸거든. 빡시기야. 우리는 여기서 술 먹다 그 소리 듣고 야 이거 큰 사고 났구나. 예, 제가 저 CCTV 원본을 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인도를 평화롭게 걸어가던 여성이 있었고 그 옆에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갑자기 뒤에서 인도를 덮치면서 그 여성은 정말 천우신조로 무사했지만 그 남성은 그대로 차가 치고 갔고 또 식사 도중에 뭐 담배 한 대를 피우려는지 잠깐 바람을 쐬려는지 이제 인도의 바로 옆에 이제 가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잠깐 나와서 이 3, 4, 5 모여서 이 담소를 나누고 담배 한 대 피던 시민들을 그대로 덮쳤고 또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를 기다리던 시민들까지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전예 평론가님, 어떻게 이런 정말 대한민국 그러면은 나름 굉장한 선진국이고 교통문화 선진국이고 신호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인도와 차도의 분리도 잘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최악의 사고가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이 뭐 한적한 곳이나 외진 곳이 아니죠. 아프리카 아니에요. 동남아시 아니고. 예. 서울에 있는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68세의 남성이고요. 아내를 옆에 태우고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주차장을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빠져난 직후에 일방도로인 4차 도로인 세종대로 18길로를 200m로 역주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우리 많이 아시는 북창동 먹자도로가 있는데 그 골목 초입가에서 인도로 돌진을 했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곳이에요. 예, 그렇죠? 이곳에서 바로 저게 원래 차가 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일방향 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역주행도 문제인데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덮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교차로까지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진입이 됐었는데요. 예. 보행자들만 친 것이 아니라 차량 2대와도 추돌을 했고요. 교차로 건너역, 시청역 12번 출구 방향까지 튕겨 나간 후에야 이제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이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지 한 1분 정도 후에 벌어진 건데 예. 사상자는 무려 15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6명이 이제 네. 다쳤습니다. 저도 저곳을 잘 압니다. 자주 가고 또 북창동 먹자골목에서도 많이 이제 음식이나 저녁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박선미 변호사님, 저곳은요, 제가 너무 잘 알아합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큰 호텔에서 나오면 저 도로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일반 그렇죠? 통행이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 직후에 가해 차량에서 운전자 68세 남성과 동승자 아내가 동시에 내렸습니다. 운전자 의식이 있는 상태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 측정을 시도해봤지만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 동승자 아내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당시 호텔에서 열린 가족 칠순잔치에 참석했다가 돌아서 나오는 길이었고 절대 술자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운전자 경기도에 있는 버스 회사 소속 버스 운전 기사입니다. 예. 1974년에 버스 면허를 취득해서 평소에 20인승 중형 버스를 운행해 왔다고 하는데 이 버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입사 후 사고 이력도 없었고
주변 기사들에 따르면 원래 술도 안 마시는 베테랑 기사였다고 합니다. 예. 버스 화물차 운전 경력 40년, 거기에다가 평소에도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 베테랑 기사였는데 어떻게 신호도 없는 길을 역주행으로, 그것도 과속으로 인도로까지 돌진했을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아마 사고 직후에는 갈비뼈가 골절돼서 굉장히 통증을 호소한 예.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계속해서 급발진이다. 이것은 급발진 100%다. 이렇게 주장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 호텔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 차를 탑승했을 때 뭔가 평소와는 좀 느낌이 다르다,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 예. 운전자의 직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하는 그 원인을 추정을 해보자면 예. 지금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대로 급발진의 가능성도 물론 있는 것이고요.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와 같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지금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홀로 빠르게 달려가는 검은 차량 한 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네, 비처럼. 그렇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차량에 놀란 시민들이 아주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덮친 이 차량. 사고 이후에요. 속도를 서서히 이렇게 줄이더니 그제서야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박소민 변호사님, 저 얘기는 그러니까 급발진은 어딘가 뭐 전봇대를 부딪히든지 벽이랑 부딪혀야 멈추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 장치에 의해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급발진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전형적인 급발진의 유형은 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벽이나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멈추는 형태를 취하는데 예.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차량이 행인을 친 후 스스로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예. 목격자에 따르면 급발진은 절대 아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췄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예. 목격자도 이 차량이 사람들을 다 친 뒤 스스로 멈췄다. 이 차량은 브레이크를 잡아 멈추는 모습이었다고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살펴보면 이 차량이 스스로 멈춰서는 장면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김현주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이라고 보기에도 뭔가 미심쩍고, 그렇다고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40년 베테랑 기사인데 운전도 음주를 하지도 않는, 양쪽 다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렇죠? 뭔가 딱 떨어지는지 잘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인명 사상이 많은 사고였기 예. 때문에도 더 관심이 갑니다만,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을 모두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급발진 가능성, 물론 뭐 아주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운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와 가속 장치를 헷갈려서 잘못 받아서 감속한다는 것이 가속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에도 너무나 이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또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점이 그 일방 통행 도로에 왜 그렇게 200m가량을 급발진을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일방 통행로인데 잘못 들어가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려다 보니까 가속 감속을 헷갈려서 잘못 엑셀을 밟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도 또 의심이 되고 있어서 예.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발진의 경우에 이제 본인이 예.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인정된 않습니까?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돼서 예. 각종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예. 됩니다. 급발진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멈추는 그 영상 장면을 봤는데 아주 속도를 서서히 낮춰서 정확하게 정지했던 그 영상이 보였고요. 지금 그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차량이 아마 더 가속하고 더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역주행했던 200m를 더 이상을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속도의 그런 가속을 받으면서 멈추지 못했던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구조물에서 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예,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예.
현재 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나 아니면 차량의 어떤 핸들링이나 이런 거동을 봤을 때는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약간 운전자의 착각이지 않을까 쪽으로 네. 무게중심이 살짝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은 일단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급발진의 근거는 아직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으로 국과수의 사고 차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고 급발진이 입증되더라도 적용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 즉 이 혐의의 유무죄 판단만 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가해자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급발진 여부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규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그 외에도 이 운행의 형태와 경음의 유형이 급발진의 전형적인 형태나 유형과 유사한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에 대해서 국과수 감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급발진 여부가 규명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없다는 게 일단은 지금 경찰의 브리핑 설명 내용이잖아요. 경찰의 설명은 사고 초반이고 직접 그 피의자 신문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어느 쪽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예. 일단은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온 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전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고속도로에서 2명을 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서 1심에서는 여전히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혀서 급발진으로 운전자가 무죄 처분을 받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고 현재 하급심이 급발진의 입증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급발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불충분한 상황이라 운전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아직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교통사고 처리 그리고 등법 위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어요. 예. 업무상 과실치사는 뭐고 또 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의 근거는 뭡니까? 정확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적용되게 되는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형사처벌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역주행은 지시위반입니다. 12대 중과실이 하나이고 보도침범,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친 행위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상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한데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9명이나 사망했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국과수의 1차적인 감정 결과라도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구속영장 신청을 주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형적인 사건 진행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이후에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는 이제 법원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 법원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 국가수 결과가 나와야지만 풀려날 수 있는 건가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사건 방식을 따른다면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을 할 만하지만 급발진 주장이 나온 이상 정확한 그 사고 원인 결과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속속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전형적인 수사 방식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감행할 것 같습니다. 자, 이담화 아나운서, 이 가해 운전자도 본인의 신변이 걱정이 되겠죠. 그 옆에 동승했던 아내가 뭐 사람들 이렇게 치이고 이런 거보다도 자기 운전했던 자기 남편 아니를 더 걱정했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흘러나왔는데 당연히 그렇지만 이분은 그래도 어쨌든 살았잖아요. 그러나 9명은 죽었잖아요. 그 죽은 분들을 우리는 더 애통해야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9명의 정말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이 됐습니다.
사고가 났던 시간과 장소를 따져보면 평일 저녁이었고 이 장소는 회식을 하러 많이들 가는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랬기에 평범한 직장인들이 희생이 된 건데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9명 가운데 4명은 같은 은행 동료였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본점을 둔 한 은행의 동료였는데요. 이 은행에는 40, 50대 직원 4명이 이번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 날 해당 전날에 해당 은행에 승진 인사가 있었던 날이어서 아마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회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요. 주변에 이미 같은 은행에 이제 많은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상 이 4명이나 갑작스럽게 전해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참담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9명 가운데 4명은 같은 은행 직원이었고요. 서울시청 직원 2명, 또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도 있었습니다. 또 이 지금 방금 말한 서울시청 2명 중에 1명은 이제 방호팀장이에요. 방호팀장이 뭐 하는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서울시청 시청역 앞에 매번 주말마다 시위 집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분향소도 많고 그거를 관리하고 또 그런 유가족들과 같이 대화도 하는. 그러니까 집단 사망 사고가 일어나서 분향소가 차려지면 이 시청 직원 방호팀장이 가서 그거를 관리하고 유가족들과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집단 사망 사고의 희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모든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공무원분 평소에 정말 일하는 것밖에 몰랐다. 밥 먹고 일하는 거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공무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한 것은 이분에게 이날은 정말 사고가 없었다면 너무 기뻤을 날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 승진 축하 파티를 하던 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속한 팀이 이달의 우수팀 수상자로 선정돼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 날인데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상금 20만 원의 트로피까지 그렇습니다. 받은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공무원이 되는 스토리를 지금 유가족들이 전해온 것을 보면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장애 있는 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한쪽 눈 시력을 잃었는데도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막내다라고 평소에 정말 자랑하던 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날 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동료들도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종의 대형 참사에 준한 사고가 발생한 이상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사건에 매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사건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사실 어떤 사건이든 한 달 안에는 모든 결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국가수 감정을 의뢰할 때에도 국가수뿐만 아니라 여타기관의 감정을 의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결론을 내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응한 각 기관들이 그 결론을 내주기만 한다면 그 사이에 진행되는 각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달 내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 같고 한 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주일 정도 뒤면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는 규명될 것 같습니다. 그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사건이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 부주의라면 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누구나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피해자들의 절절한 마음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9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역주행에 보도 침범까지 추가된 사건이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법정형이 5년입니다만 5년에 여러 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중했을 때 최대 형량이 7년 6월의 금고입니다. 근데 교통사고의 경우에 7년 6월의 금고까지 선고된 전례가 없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7년 6월 금고에 준하는 즉 육박하는 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의 연세가 68세예요. 뭐 요즘 뭐 100세 시대에 68세는 고령이라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상 65세를 넘어가면 고령 운전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정 나이가 되면은 정부에서도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좀 유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걸 좀 더 낮춰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65세면 정말 너무 청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라 하는 건 너무 시대 흐름이 안 맞는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진짜 사견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뭐 68세라는 연령만을 놓고 본다면은 요즘에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청년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이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동의 자유, 그러니까 헌법상 주어진 개인 인권의 문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해라 마라 하는 것이 국가의 지나친 과도한 그 좀 개입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잖아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사실 그 베이비 부머가 노령층에 진입을 하면서 노령층 인구가 자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측면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쭉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차량의 결함 그러니까 급발진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일단 원인 규명을 밝혀야 할 것이고 예. 아울러서 고령층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를 한번 더 해볼 그런 계기는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